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강하고 재능 있는 은경의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녀의 세상이 산산이 조각날 때까지 삶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라면, 당신의 가족이라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이치에 맞지 않는 배신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은경이 고통 속에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힘을 찾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십니까? 당신을 감동시킬 더 강력한 실화를 구독하세요. 은경은 재봉실에 있었고, 가위는 곧 우아한 드레스로 변할 푸른 실크 조각을 정밀하게 자르고 있었습니다. 22세의 그녀는 많은 친구들이 여전히 꿈꾸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각 스티치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인내심의 증거였습니다. 두 여성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항상 더 강해졌습니다. 작업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은경이 위안과 목적을 찾은 성역이었다.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다. 은경은 재봉틀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날의 주문을 검토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원단 향과 어우러져 아늑하면서도 집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상훈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오늘 밤 만날까? 은경은 잠깐 미소를 지으며 5년간의 관계에서 좋은 순간을 떠올렸다. 흥망성쇠에도 불구하고 상훈은 그녀의 삶에서 변함없는 존재였고, 그녀와 꿈과 도전을 공유한 사람이었다. 상훈은 은경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 작은 식당은 촛불의 따뜻한 빛으로 밝혀졌고 깔끔하게 정돈된 접시에 반사되었다. 은경은 오후 내내 공간을 장식하며 기념일을 축하하기에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보람을 느꼈다. 첫 번째 햇살이 그녀의 작은 방을 부드럽게 비췄다. 평생 남자친구였던 상훈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듯했다. 전날 밤은 특별했다. 복잡한 일과 재봉을 마치고 그들은 애정이 가득한 친밀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오랜만에 경험한 일이었다. 그들은 추억을 떠올리고 웃으며 눈을 마주쳤을 때 둘 다 여전히 그들을 연결하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그와 그렇게 가까이 느낀 지 몇 달이 지났고 그 사랑과 친밀함의 순간은 그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머물렀던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상훈이 새벽에 옷을 입자 은경은 그의 얼굴에 침울한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거의 계산된 듯했다. 걱정이 그녀를 침범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가슴에는 무거운 감정이 커졌다. 그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의 태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상훈, 뭐가 문제야? 그녀는 마침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상훈은 그녀의 말이 목에 걸린 듯 말을 멈추었다. 그는 감히 말을 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고 말을 했을 때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은경아, 어젯밤은 정말 대단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훈의 어조에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무언가가 맞지 않았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어두운 무언가가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해졌다. 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그녀는 너무 불안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었지만 그녀의 배 속의 매듭이 더 조여왔다. 상우는 눈에 띄게 불편한 듯 심호흡을 한 후 마침내 그녀와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너한테 알려야 할 게 있어.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 은겸은 방 안의 공기가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동안 상훈이 하는 모든 말을 경청했다. 몇 주 전에 그는 말을 시작하며 다시 멈췄다. 몇 주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 내가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될 사람 말이야. 은겸은 침묵 속에 그를 응시하며 그녀가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고백의 의미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무슨 소리야, 상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연우랑 같이 있었어. 마침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그의 행동의 현실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계획된 게 아니었고 아무 의미도 없어, 은경아. 내가 망쳤어. 그 계시는 은경에게 차가운 물 한 통처럼 들이닥쳤다. 연우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녀가 항상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고백이 암시하는 이중 배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전날 밤 그녀가 그와 따뜻함과 유대감을 느꼈을 때 지금은 잔인한 농담처럼 보였다. 순식간에 모든 사랑, 공모, 그리고 수년간의 기억이 무겁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연우야, 그녀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이 속삭였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고통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하지만 은겸은 뒤로 물러섰고 그가 그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굳건히 서서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왜 지금이야?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왜 어젯밤? 더 이상 이 거짓말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야. 은경, 상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도 고통으로 물들었다.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실수였지만 너한테 계속 숨길 수는 없었어. 은경은 믿을 수 없어 그를 바라보았다. 상훈의 말은 단검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한때 그에게 가졌던 신뢰와 안정감을 찢어발겼다. 그 폭로는 그녀를 황폐하게 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연우와 함께한 순간의 기억이 잔인한 조롱처럼 번쩍이며 그녀의 순진함을 조롱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손을 꽉 쥐고 말했다. 상우는 손을 내밀려고 했지만 은겸은 고통과 거부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막았다. 이제 내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어, 상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침내 쌓인 원망을 풀어냈다. 당신이 여전히 나를 걱정한다고 믿게 한 후에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 순간에 자신의 말과 후회가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은겸은 그가 물건을 모아 방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배신의 침묵 속에 홀로 있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그곳에 머물렀는지 몰랐고 고통에 휩싸여 무감각함이 완전한 공허함으로 바뀔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녀는 충동적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진석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힘든 시기에 그녀의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 진석은 며칠 후에 해외로 떠난다. 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 전화 저편에서 들려온 진석의 목소리는 안도감과도 같았고 그녀를 외로움과 배신의 심연에서 끌어내는 무언가였다. 진석, 널 봐야 해.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상훈. 그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다치게 했어. 질문도 없이 진석은 항상 그녀를 위로해 주던 차분함으로 대답했다. 나는 가는 중이야, 은경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몇 분 후, 진석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가 문을 열고 그를 보자, 은경은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말이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진석은 그녀를 꼭 껴안았고, 은경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배신의 무게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의 접촉에 겸손해졌다. 정말 미안해, 은경아. 진석이 중얼거렸다. 너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은경은 여전히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진석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다.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취약하고 부서진 모습을 허용할 수 있었다. 진석은 몇 시간 동안 그녀 옆에 있었고 그녀를 밀어붙이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은경은 친구의 말에서 위안을 찾았다. 진석은 그녀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항상 가지고 있었던 힘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가 곧 해외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녀에게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을 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은경의 삶은 그녀의 일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재봉 공부는 그녀가 모든 스티치, 모든 디자인에 고통을 쏟을 수 있는 곳이었다. 작업장은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였다. 진석의 이탈은 힘들었지만 은경은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상우는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은경은 그를 만날 가능성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때때로 신뢰가 그런 식으로 산산이 조각났을 때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작업장을 닫을 때 은경은 상훈의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도착한 것을 발견했다. 아직도 너무 미안해, 은경아. 시간을 되돌려 모든 걸 고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알아. 그냥 내가 최선을 기원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몇 주가 지나면서 은경의 상처는 부드러워졌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상우는 뉘우침을 고집했고 은경은 여전히 그를 향한 사랑에 매달려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함께 꿈꾸었던 삶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더 강했다. 여러 차례의 대화와 변화에 대한 약속 끝에 은경은 일어난 일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삶은 균형을 되찾았고 그때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소식은 은경을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채웠다. 엄마가 된다는 느낌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노력을 2배로 하고 상훈과의 관계를 강화할 이유를 주었다. 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진심 어린 감정을 보였다. 그들은 함께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가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은경과 상우는 그것을 발견하고 포옹과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을 이룬다는 생각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몇 주는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아기 방, 아기가 지을 이름, 병원 방문. 그들은 결혼을 출산 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탄생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임신 기간의 매일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유대감을 강화할 기회였습니다. 상우는 그녀와 함께 모든 약속에 동행하고 은경의 기분 변화에 대처하며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은경은 그녀답게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준비에서 그들의 관계가 마침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았습니다. 출산 당일은 따뜻하고 밝은 아침에 왔습니다. 은경은 불안하고 지쳐 있었지만 의사들이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상훈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긴장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첫째 아기는 기쁨의 눈물과 안도의 한숨 속에서 태어났다. 은경의 피부와 부드러운 생김새를 가진 건강한 남자아이가 너무나 완벽해서 은경은 감사함으로 압도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기가 태어났고 잠깐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의사가 둘째 쌍둥이를 은경의 팔에 안았을 때 상우는 말이 없었다. 둘째 아이의 피부는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생김새도 달랐다. 은경은 두 아이를 안는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지만 상우는 의심과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은경? 상훈이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전에 보였던 감정을 전혀 표현할 틈이 없었다. 은경은 당황하고 지쳐 그를 응시하며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 톤을 이해하지 못했다. 상훈,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야.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는 물러섰다. 우리 아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뇌며 은경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찡그린 얼굴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은경아, 저 애 봐. 이 애는 내 애가 아니야. 그 말은 은경에게 일격처럼 들이닥쳤다. 그녀의 혼란은 상훈의 표정을 보자 점점 커지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경멸과 거부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말이 안 돼, 쌍둥이야. 우리 애야. 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고 자존심과 신뢰에 대한 타격이었다. 은경아, 진실을 말해. 그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요구했다. 누구랑 같이 있었어? 이 애가 내 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 은경은 불신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상훈이 거기에 있었고 그녀의 충실함, 그녀의 말, 그녀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다른 사람은 없었고 두 아기는 모두 그들의 아기라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모든 말이 그를 더욱 화나게 하는 듯했다. 상훈, 내 말을 들어. 나는 결코.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떨렸다. 상훈은 시선을 돌렸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기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경멸이 가득한 몸짓으로 방을 나갔고 은경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그를 다시 부르려고 했지만 출산으로 인한 고통과 피로 때문에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고 그녀의 몸은 방금 일어난 일의 충격과 감정의 혼합으로 약해졌다.
간호사들이 잠시 후 들어왔지만 은경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짙은 안개로 변했다. 그곳에서 그녀의 두 신생아를 팔애하는 은경은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인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남자, 그녀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남자가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그녀를 버리고 심지어 아이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은경은 상훈이 남긴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기들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모든 메시지는 무시되었고 모든 전화는 거부되었습니다. 은경은 집에서 혼자 상훈이 버림받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그녀가 느꼈던 환상은 불확실성, 확신, 슬픔의 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은경은 상훈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답이 없는 모든 전화, 모든 침묵 속에서 은경은 새로운 상처와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아무리 원했어도 상훈은 그녀가 상상했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자 힘의 원천인 쌍둥이는 이제 전적으로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은경은 그들에게 사랑과 안정으로 가득 찬 삶을 주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상훈의 기억이 계속해서 아팠고 깨진 약속은 시간만이 치유할 수 있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혼자 등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영호와 혜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에 직면한 은경은 이제 그녀의 길을 흐리게 하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힘들었고 밤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호와 혜진은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했고 은경은 거의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할 수 있을 때 그녀를 도왔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은경은 혼자였고 두 명의 신생아를 키우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이들의 모든 미소, 모든 작은 몸짓은 그녀에게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때 그녀의 피난처였던 재봉 스튜디오는 그녀의 집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기저귀와 병 사이에서 은경은 새로운 디자인을 작업할 시간을 찾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의 탈출구였고 모성의 혼란 속에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사업은 더욱 도전적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만든 모든 옷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일에 쏟았던 것과 같은 주의와 헌신으로 입힌 그녀의 작은 보물입니다. 영호와 혜진이 자라면서 엄마의 작업장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진한 모습 속에서도 재봉틀의 움직임, 가위의 반짝임, 공간을 가득 채운 첫 롤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모습은 흥미로웠습니다. 은경은 그들을 지켜보며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사업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는 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생기 넘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모든 노력을 보상받았습니다. 엄마, 뭐해? 영호는 5살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천 조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은경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고 질감을 만져보았습니다. 드레스 만들고 있어, 자기야. 좋아해. 영호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작업장 한 구석에서 놀고 있던 혜진이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분명했고 은경은 그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은경은 언젠가 그들도 배우고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기를 꿈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녀의 재봉사로서의 기술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은경의 명성은 커졌고 그녀의 작업장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독특한 창작물과 각 옷에 쏟은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경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견고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영호와 혜진은 그녀의 첫 모델이 되었습니다. 은경은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과 같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우아한 옷차림을 입혔습니다. 그녀에게 옷차림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어떻게든 세상의 가혹함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옷에서 그녀의 회복력,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작업장에서 보낸 오후는 세 사람에게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은경이 일하는 동안 그녀의 아이들은 놀고, 지켜보고, 때로는 도우려고 했습니다. 영호는 가장 호기심이 많았고, 항상 실과 원단에 대해 질문했고, 혜진은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디자인 과정을 더 즐기는 듯했습니다. 은경은 심지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들은 재봉 세계에 진정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고객을 위해 드레스를 조정하던 중 그녀는 영호가 엄마, 제가 커서 엄마처럼 옷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경은 목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의 열정을 가진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녀에게 모든 스티치, 모든 요령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녀도 그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날을 꿈꿨습니다. 도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싱글맘이라는 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재정적 걱정, 쌓인 피로가 그녀를 종종 압도했지만 은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책임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은경은 날이 갈수록 영호와 혜진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훈이 없어도 그들은 그녀의 세상을 기쁨과 에너지로 채웠습니다. 그녀는 버림받는다는 것이 자신을 정의하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여 길이 어렵더라도 항상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근본적인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은경에게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았고 그녀가 제공한 도움은 매우 귀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또한 그녀에게 가족 중 여성들의 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앞으로 나아간 여성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경은 자신이 일에 쏟은 사랑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을 아이들이 입어볼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특별한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영호와 혜진은 어리지만 엄마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듯했고 그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거울 앞에서 새 옷을 감상하는 동안 은경은 그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자녀들의 미소 하나하나가 그녀가 중요한 것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상훈의 말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은경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작업장과 아이들에게 헌신했고, 언젠가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그녀가 그들을 위해 한 희생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은경은 모든 스티치, 모든 옷차림에 사랑과 힘을 쏟았습니다. 그 회복력은 결국 그들에게도 반영되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고, 은경은 쌍둥이인 영호와 혜진이 강해지고,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어린 눈빛과 피부색에 대한 불편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런 말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그들에게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대감은 어떤 외부적 판단보다 강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은경은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영호와 혜진은 항상 서로를 지지했고, 특히 반 친구들의 질문이 심화되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두 사람 중에서 더 차분하고 사려 깊은 혜진은 종종 침착하게 가장 먼저 대답했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와 그의 형은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영호는 더 단호하고 직접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존중의 선을 넘으면 자신과 동생을 위해 주저없이 일어섰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들의 관계는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었고, 그들은 서로에게서 역경에 맞서기 위한 힘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은경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신감과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혼자 키우는 책임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사랑과 이해심으로 가득 찬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피난처였던 패션의 세계는 또한 그들에게 창의성과 학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직물, 색상, 디자인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변함없는 헌신으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열정은 그들에게 그 세계에서 그들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10대가 되자 영호와 혜진은 패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작업장의 선반을 탐험하고, 다양한 종류의 직물에 대해 물어보고, 은경이 디자인한 옷을 입어보고, 때로는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습니다. 패션은 그들에게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한 형태였고, 그들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체성과도 연결해주는 언어였습니다. 18세 때 시내를 거닐던 중 카페에서 그들을 면밀히 관찰하던 우아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모델 에이전시의 탤런트 스카우트였고, 전문적인 미소로 두 사람 모두 패션 업계에 완벽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쌍둥이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의 승인을 구했습니다. 은경은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탐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원을 받아 쌍둥이는 모델계에 입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진 작업과 지역 런웨이 쇼에 참여했지만 곧 그들의 얼굴과 이야기가 대형 브랜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미의 관습에 도전하는 특징이 혼합된 그들의 독특한 외모는 그들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주목을 끈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유대감과 존경심이었습니다. 형제는 공부와 모델 일을 균형 있게 해가며 열심히 일했고, 모든 사진 촬영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심어준 자신감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은경은 그들이 런웨이를 활보하고 광고 캠페인의 포즈를 취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녀는 모델계가 힘들고 무자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녀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쌍둥이의 성공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유명 국제 패션 브랜드가 그들을 주요 캠페인 중 하나에 발탁했고 몇 달 만에 그들의 얼굴이 여러 도시의 잡지와 광고판에 실렸습니다. 영어와 혜진은 다양성과 포용의 상징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평가와 디자이너로부터 진정성과 카리스마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끊임없이 여행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경과 서로와의 유대감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재결합의 순간이었고 은경은 겸손을 유지하고 가치에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모든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중요한 패션 행사에서 돌아온 후 영호는 거실의 작은 소파에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삶은 당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믿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장애물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항상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명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혜진은 몸을 기울여 포옹에 동참했습니다. 쌍둥이에게 어머니의 그 말은 길잡이가 되었고 그들이 지닌 진정한 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은경이 그들에게 심어준 사랑과 가치였습니다. 명성이 커지면서 쌍둥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는데 특히 다양성의 중요성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비판과 편견을 받는 때도 있었지만 어려웠지만 항상 어머니와 서로에게 의지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경은 그들이 겪을 일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녀가 그들이 존엄성과 존중심을 가지고 어떤 역경에도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영호와 혜진의 성공은 런웨이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컨퍼런스와 이벤트에 초대되어 이야기를 공유했고 질문과 판단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란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쌍둥이의 이미지는 인내의 상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업계에서 그들의 존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른 모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은경은 계속해서 자신의 작업장에서 일하며 자녀들의 업적에 대해 조용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패션과 개인적 표현과 얽힌 정체성과 스토리를 가진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뿌리와 가족의 유산을 존중하는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쌍둥이는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어머니가 디자인한 옷을 입어 세상과 자신에게 그들의 성공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은경의 성공이기도 하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 그들을 지지해준 기둥이었고 그들이 꿈을 쫓도록 추진해준 영감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들의 성공과 패션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영호는 청중을 놀라게 하는 진심 어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기애와 인내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어머니가 결코 고난이 우리를 정의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의 삶은 사치와 인정으로 가득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마음 속에는 그들은 엄마의 작업장에서 놀던 호기심 많은 아이들로 남아 있었고, 엄마로부터 진정성의 가치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경은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을 이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훈이 그들을 버린 순간, 그녀는 사랑과 결의로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세상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힘을 주었습니다. 영호와 혜진에게 모든 업적과 인정은 어머니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물이 있더라도 모든 꿈을 위해 싸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석은 지난 15년을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과 거부할 수 없는 직업적 기회에 대한 약속이 그를 해외에 저명한 엔지니어링 회사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빠르게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저명한 직위에 오르고 편안한 삶을 쌓고 자신의 가족을 꾸리는 것을 꿈꿨습니다. 떠나는 것은 어린 시절 친구이자 친구인 은경을 포함한 소중한 인연들과 작별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수락했을 때 은경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나중에 가 작별 인사로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초기에는 일의 소용돌이와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마침내 동료이자 미래 아내를 만났을 때 그는 나라를 떠났을 때 꾸었던 모든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2년간의 사귀기 끝에 결혼했고 진석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힘든 직장의 압박감으로 새로운 삶의 일상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해외 생활이 이상적으로 보였지만 진석은 그의 관계에 균열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해할 수 없는 거리를 느꼈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출장을 가는 것은 그의 직업에 대한 요구였지만 그는 아내가 그의 부재를 무관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느꼈다. 매번 여행을 할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꿈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점차 그들의 공모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여행 중 하나에서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전화를 받았다. 도시의 레스토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오랜 친구이자 해외 거주자였던 진석이 말했습니다. 처음에 진석은 주저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소문이 퍼지자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가 몇 달 동안 계속된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립은 불가피했고 폭로되자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배신의 고통은 진석에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충성심과 정직을 중시했지만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었고 이혼은 치유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지원하려고 노력했고 어린 시절의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혼의 경험과 실패감은 사교에 대한 그의 욕구를 침식했습니다. 그는 이래서 더욱 피난처를 찾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직업적 성공조차도 그가 느낀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석은 직장에서 드물게 쉬는 시간 중 하나였는데 옛날 동네에 있는 서점을 지나가던 중 패션 사진이 진열된 쇼윈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들어갈 생각은 없었지만 진열된 사진에서 무언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렬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지닌 두 젊은 모델이 패션 캠페인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매료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쇼윈도에 다가가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얼굴들, 특히 어두운 피부의 젊은이에게는 뭔가 친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석에게 어렸을 때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고, 결코 잊지 못할 강하고 틀림없는 특징이었습니다. 잠시 진석은 얼어붙은 채로 그 사진을 응시하며 그것이 우연일 뿐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인식의 감각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 모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에게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석은 자기 나라에 돌아온 지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그가 자란 동네를 거닐던 중 은경을 우연히 만났다. 두 사람 모두에게 놀라운 순간이었고 그들은 향수에 젖은 눈빛을 교환하며 오랜 우정과 그들이 항상 공유했던 특별한 유대감을 떠올렸다. 진석은 은경이 시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별로 변하지 않았는지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가 항상 존경했던 것과 같은 강인함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려운 경험을 말해주는 깊이도 있었다. 은경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몇 분간 캐주얼하게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대화에 푹 빠져 추억을 공유하고 소식을 주고받았다. 진석은 다소 마지못해 그녀에게 자신을 다시 데려온 이유를 말하기로 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해외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모든 직업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적인 실패로 인해 공허함과 방황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은경은 주의 깊게 경청했고, 그녀의 눈은 공감과 이해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진석을 놀라게 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은경이었다. 그녀는 솔직하게 그가 떠난 후 겪은 일을 그에게 말했다. 상훈과의 복잡한 관계, 임신한 순간, 그리고 결국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상훈이 그녀를 버린 일, 모든 말을 듣는 진석은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은경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을 마주하며 견뎌야 할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 담긴 무언가가 진석의 기억을 일깨웠다. 상훈의 배신 이후 가장 취약했던 순간에 은경이 그를 불렀던 그 밤, 그가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시켜 주던 그 밤, 진석은 그날 밤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지만 지금 그녀의 말을 듣고는 그들의 관계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느꼈다. 은경,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것도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영호와 혜진이 그럴 수 있을까? 은경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질문의 이유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랬다. 그는 영호의 얼굴에서 본 눈에 띄는 유사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에는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렸고 질문과 절제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진석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요청의 진심을 전했다. 많은 것을 묻는 건 알지만 은경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 그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제안했다. 내 자식일 가능성이 있다면 알고 싶어. 은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진실이 존재한다면 밝혀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항상 진석을 친구로 여겼다. 가장 힘든 시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는 그녀의 자식들도 그들의 이야기의 이 부분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생각이 그녀를 약간 두렵게 했다. 그날 밤, 은겸은 영호와 혜진을 집의 작은 거실에 모았다. 두 사람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정중하게 부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은겸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섬세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말을 찾았다. 그녀는 상훈에 대해, 임신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그리고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아이들은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보였고 조금씩 깊은 공감이 느껴졌다. 말할 게 더 있어. 은경이 목구멍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끼며 말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진석이가 나를 지지해줘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잠깐이었지만 그는 항상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다. 영호와 혜진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각 단어를 처리했다. 은경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알아챘는데 놀라움과 이해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지만 둘 다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가 계속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었다. 오늘,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저는 진석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가 당신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 담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영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고 감정과 감사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의 친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할 거예요. 혜진은 그녀를 껴안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말은 같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은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여기 있어요. 평화.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검사 결과가 어떻든 그들이 나누었던 사랑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석은 오랜만에 희망으로 가득 찼고 인생이 그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메울 기회를 주고 있다고 확신했다. 은경이 DNA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불확실성은 그녀의 삶에서 늘 존재했지만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영호는 진석의 아들이었지만 혜진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두 번째 검사를 요청했고 결과가 바뀌기를 바랐다. 모든 것이 실수였으면 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확실했고 지금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계시는 은경이 수년 전 잊으려고 했던 기억을 끄집어냈다. 상훈의 배신 이후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평생 친구인 진석에게 위안을 구했다. 지금 그 격동의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녀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는 항상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것을 알아챘다. 그날 그녀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녀는 상훈과 진석 두 사람과 짧은 관계를 가졌다. 감정의 혼합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깊은 혼란과 어떤 슬픔을 느꼈지만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완전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혜진과 영호가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모른 채 자랐다면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그 명확성을 줄 책임이 있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장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한 은경은 용기를 내어 상훈에게 연락했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그에게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 은경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회의적이고 약간의 분노를 표출하며 대화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상훈,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건 알아요.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진실이 혜진에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몇 년 전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잠시 멈추며 각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있었어요. 상훈은 그녀를 불신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마지못해 DNA 검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 은경은 기다리는 날이 긴장했지만 마침내 결과가 나왔을 때 진실이 드러났다. 상훈은 실제로 혜진의 아버지였다. 결과를 손에 쥐고 은경은 안도감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 대처해야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집거실에 모아서 복잡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려고 했다. 영호와 혜진은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어머니에게서 결의와 취약함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얘들아, 내가 너한테 알려야 할 게 있어.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시작했다. 나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너희는 너희 이야기, 너희의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호기심을 보였지만 다소 불안해했다. 은경은 상훈과의 이별의 고통 속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인 진석이 위로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상황이 어떻게 그녀를 혼란스러운 순간으로 이끌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 순간 진석과 상훈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들에게 DNA 검사 결과를 말했습니다. 영호와 혜진은 조용히 경청하며 각자 엄마의 말을 각자의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은경은 이 폭로가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워하게 만들까봐 두려웠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주의 깊게 경청했고 결국 사랑과 감사의 공통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단호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우리 곁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껴안기 위해 다가갔다. 아무리 복잡한 과거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당신 덕분이고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예요. 은경은 아이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마침내 자신이 갈망하던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 결과에 흥미를 느낀 은경은 쌍둥이 살해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위해 전문의와 상의하기로 했다. 의사는 가족에게 설명을 하는 동안 병원은 조용했다. 은경, 영호, 혜진, 진석은 방금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전문의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매우 드문 사례예요. 100만 개 중 하나지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의사는 이 사례의 독특함에 거의 흥분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같은 어머니의 난자 두 개가 다른 남자의 정자와 수정되어 어머니의 유전적 물질을 공유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쌍둥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놀라움, 불신, 그리고 은경의 경우 깊은 충격 등 다양한 감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명확성을 얻기 위해 왔지만
이제 명확해진 그녀는 그 폭로가 자신이 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기억과 감정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감정과 감탄이 뒤섞인 듯했지만 은경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밤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의사들이 평생 보기 힘든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 사례에 대한 매혹을 드러내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사의 눈빛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이 과학적 계시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친구에게서 위안을 구했다. 지금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녀는 자신의 취약성이 상훈의 파괴적인 고백 직후 진석과의 예상치 못한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약함의 순간이었고 당시에는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이 그녀가 바랐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영호와 혜진이라는 아이들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켰던 쌍둥이는 혼란과 성찰의 표정을 교환했다. 그들에게는 다른 아버지를 두었다는 소식이 당혹스러웠다. 영호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진석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반면 혜진은 상훈의 시선을 찾았고 상훈은 침묵을 지켰으며 얼굴에는 놀라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한 거야. 그는 의사와 어머니를 향해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웃었다. 맞아. 너희는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지만 아버지는 달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쌍둥이 형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드문 경우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은경은 여전히 움직이며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 계시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 하지만 그때 혜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몸짓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있는 건 전부 당신 덕분이야. 과학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감정을 따라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고 이게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는 없을 거야. 넌 항상 우리와 함께 했고 그게 정말 중요해. 은경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고 어려움과 밝혀진 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묶은 사랑은 어떤 과학적 설명보다 강하다고 느꼈다. 진석과 상훈은 각자 새로운 현실을 처리하며 서로 정중하게 시선을 교환했다. 둘 다 쌍둥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공유했지만 영호와 혜진의 삶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은경이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만큼 충분했다는 것을 둘 다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경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거실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웃음과 슬픔, 고백을 나누었다. 의사의 폭로는 당혹스러웠지만 아이들의 사랑과 지원은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이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그녀가 쌓아온 가족을 받아들일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그 가족은 100만 명 중 한 명일지라도 그녀만의 것이고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며 은경의 재봉 작업장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커튼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은경은 작업대에 앉아 곧 고객에게 배달될 드레스의 마지막 디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패션계에서 성공한 10대 청소년인 영호와 혜진은 각자의 프로젝트에 열중하며 각자의 특별한 재능과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과시하고 있었다. 진석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작업장에 들어섰고 결의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재회하고 DNA 검사를 통해 영호의 친자 관계가 확인된 지 몇 달이 지났다. 모든 사람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진석은 보상하고 자녀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로 결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경.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시간 있으세요? 은경은 작업장에서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진석아. 물론이지, 들어와. 잘 지내? 진석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손은 긴장한 듯 무릎 위에 얽혔다. 괜찮아. 고마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영호와 혜진의 삶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어. 은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들은 함께 많은 것을 겪었고, 이제 그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를 굳건히 할 때였다. 영호와 혜진은 정말 이해심이 많고 열려 있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진실을 공유한 이후로 그들은 당신에게 큰 존경심을 보여줬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진석은 은경의 말에 안도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증명해야 할 게 많고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쌓일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 여기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은경은 진석의 손을 잡고 격려하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진석아.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락하기로 한 이후로 당신은 훌륭한 성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영호와 혜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 순간 영호가 작업장으로 들어갔고 혜진도 뒤를 따랐다. 진석을 보고 둘 다 미소를 지으며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진석아, 영호가 말하며 환영하는 몸짓으로 손을 내밀었다. 당신을 만나서 기쁘네요. 좋은 아침이야, 영호야. 진석이 아들의 손을 굳게 흔들며 한때는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연을 느꼈다. 마찬가지로, 영호야. 혜진이 다가와 진석을 껴안았고 진석은 고맙게도 포옹을 돌려주었다. 안녕, 세바스찬.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여기에 와줘서 기쁘다. 안녕, 세바스찬. 진석이 자랑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널 만나서 기쁘다. 은경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방식으로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만족스럽게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진석은 쌍둥이의 삶에 더욱 녹아들었다. 처음에는 긴장된 순간이 있었지만 그의 헌신과 성실함 덕분에 그는 영호와 혜진의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패션쇼에 참석했으며 그들의 커리어의 모든 단계에서 그들을 지원했다. 영호는 타고난 카리스마를,
혜진은 세심함과 창의성을 가지고 진석에게서 은경으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완하는 아버지적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상우는 혜진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습니다. DNA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아들과 관계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여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경에게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이 치유와 구원으로 가는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은경 상훈이 몇 번 나누었던 대화 중 하나에서 말했다. 제가 실수를 했고 세바스찬의 삶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이에요. 사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세바스찬은 놀라운 청년이고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찾을 거라고 확신해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은경이 그를 받아들인 데 위안을 얻었다. 그러는 사이 은경과 진석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우정과 상호 지원을 한 끝에 그들은 더 깊은 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개인적인 것이 되었고 꿈, 두려움, 열망을 공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온 신뢰는 더 친밀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뀌었다. 진석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친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은경이 어느 날 오후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말했다. 진석은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화한 것을 느꼈다. 나도 상상하지 못했어, 은경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서로를 응원하고 영호와 혜진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어서 기뻐.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년 만에 느껴본 가슴의 따뜻함을 느꼈다. 진석아, 넌 항상 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영호와 혜진의 아빠가 된 걸 보니 기쁘다.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 같다. 진석은 은경의 손을 잡고 우정을 넘어선 유대감을 느꼈다. 저도 똑같아요. 은경 씨,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순간과 함께 극복한 모든 것에 감사해요. 당신도 원하신다면 이 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싶어요. 은경 씨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다. 진석 씨, 정말 그럴 거예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은경 씨와 진석 씨의 관계는 애정 어린 몸짓과 서로에 대한 지지로 천천히 발전했고, 이를 통해 유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둘 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지만 서로에게서 안전한 피난처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천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경 씨의 재봉 워크숍은 가족의 창의성과 협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패션계에서 인정받는 영호 씨와 혜진 씨는 더욱 자신감과 결의를 가지고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재능 덕분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진석 씨로부터 받은 사랑과 지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모든 것에 감사해. 영호는 어느 날 오후 권위 있는 런웨이를 위한 드레스의 마지막 디테일을 조정하면서 말했다. 엄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은경은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바라보며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엄마는 내 가장 큰 자랑이야, 영호야.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고마워. 혜진은 그리고 진석이에게도 감사해. 그는 항상 우리를 위해 거기에 있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과 지원을 주었어. 라고 덧붙였다. 진석은 쌍둥이가 인정받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영광이야, 세바스찬. 나는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위해 여기 있어.
이 가족은 특이하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 형성되었지만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화합과 사랑을 찾았다. 은경은 진석에게서 항상 갈망하던 사랑과 지지를 찾았고 영호와 혜진은 단합되고 강한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공적인 패션쇼가 끝난 후 가족은 워크숍에 모여 축하했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들이 이룬 평화와 행복을 반영했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대단했어요. 은경이 와인 한 잔으로 건배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자랑스러워요. 영호와 혜진은 잔을 들어 답했고 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가족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족에게 진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에 건배. 은경은 자신이 항상 찾던 모든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고 대답했습니다. 사랑, 존경, 그리고 완전한 가족. 밤이 깊어지면서 은경은 배신의 고통과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어려움에서 그들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진석과의 사랑에 대한 관계를 되살리는 데 이르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각 단계는 그녀의 회복력과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유망한 직업을 가진 청년이 된 웅호와 혜진은 어머니를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힘과 결의가 없었다면 결코 이렇게 멀리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필수적인 일원인 진석은 쌍둥이의 직업뿐만 아니라 은경의 행복에도 기여하면서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은경, 영호, 혜진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재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경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를 건설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대화에서 은경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석,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우리 삶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진석은 그녀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희생과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은경아. 내가 여기 있는 건 이 가족을 믿고, 사랑을 믿고, 너희 모두가 가진 힘을 믿기 때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약속에 은경은 깊은 평화를 느꼈고,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는 걸 알았다.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둘러싸여 그들은 미래가 가져올 어떤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단결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